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찐시한 방송 시간을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올랐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 굉장히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최근 뭐 한 몇 주 동안 목요일만 되면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심지어 빠졌고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두려운 마음을 안고 아침에 좀 눈을 떴는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좀 폭락을 했었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두려웠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다행히도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결국은 그거죠. 바이더 전기차, 오브더 전기차, 포더 전기차, 전기차를 위한 시장이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외에도 기타 어떤 다른 에너지 관련된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조금 수혜를 많이 봤었던, 그렇죠? 그리고 특징 섹터 종목이었고 주도 섹터 종목이었던 이 업종 내 종목들이 다들 상승을 했었고 또 센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좀 큰 종목 쪽으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특히나 국내 거래소 시장 내에 있는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빅5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등 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CFD 계정도 아닌 것 같고요. 찐 외국인 수급인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어떤 쇼커버도 좀 빠르게 시장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그러면서 수급 여건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3,8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5,1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국내 투신 쪽에서의 대량 매수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금 들어오는 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실은 증권회사 자기 계정으로 들어오는 매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그런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사실은 증권회사 자기 고유 계정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뭐 프로그램 매매에 동반된 수반되는 어떤 그런 매매 계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뭐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는 물량이 하지만 이 수급 역시도 사실은 외국인 수급일 확률이 거의 높고, 그리고 투신 쪽에서의 어떤 이 매수나가 좀 잘못됐었네요. 이 선물 쪽을 제가 클릭을 하고 있어서 이건 잘못됐는데, 어쨌든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의 합작품, 뭐 심지어 그냥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계속 선물 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6,500으로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3,800억으로 매수세가 좀 강도가 컸고요. 개인들의 매도는 뭐 5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면서 그 물량들을 다 외국인이 받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의 어떤 이제 하방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어차피 2134, 2200 이 언저리의 지수 때는 멈춰 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상방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방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거를 3,000 이상으로 열어놓고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상방인데 대비를 하냐. 하방은 그래.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치자. 3,300에서 네가 대비하라고 하면 내가 매도라도 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내가 3,200, 3,100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또는 2,700에서 주식을 사서 물렸는데 그때까지 오기 전에는 무슨 대비가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때 그 지수 때까지는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연말까지 또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지 반짝 랠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치를 저는 많게 보면 2,400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350선 정도부터서는 또 기존에 어떤 보유했던 종목들이
저도 신규로 또 물려 들어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덜어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저는 과감하게 조금 올라왔을 경우에 과감하게 좀 다 털어내고 현금은 보다 많이 비중을 좀 가져가는 그런 어떤 시기로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의 이런 어떤 추세 상승이 당분간, 그렇죠?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군들은 하루에도 30% 또는 뭐 20%씩 이렇게 바짝 올라버리기 때문에 실은 추세라는 것 자체가 짧게 이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놓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세라는 게 뭐 반짝 이틀에서 3일 또 길게는 5일 정도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추세 상승을 잠깐 동안의 어떤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그리고 빠르게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다시 하락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든지 하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은 이런 큰 수급들이 또 외국인들의 어떤 CFD 물량이라든지 기타의 물량들이 아닌 진짜 수급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수급들이 꽂히기 시작한다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뭔가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앞서 짧게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연말 랠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중간선거 이후에 반락이 있겠죠. 중간선거 때까지 뭐 2350 또는 2300 그 윗선까지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 뭐 다시 2250이라든지 2290 요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재차하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2450선까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황을요. 그래서 최대한 연말에 그런 부분들 이런 어떤 반짝 랠리가 있었을 때 단기 현금을 활용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대형주 종목에서 다만 5%든 10%든 수익을 좀 내보려고 시도를 할 거고 또 기존에 보유하던 종목들이 다시 살아났었을 때 손절 가능한 영역이거나 익절 가능한 영역이 왔었을 때는 과감하게 좀 털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실은 제가 지난 이제 산타랠리 때 2500 이 언저리 부근에서 실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못했던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뭘 손절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도 몰랐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추가적으로 더 재차 하락을 했었고 만약 이때 현금 관리를 잘 해놓으셨다고 하면 요 구간에서 뭔가 종목에 대한 어떤 접근들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장기 추세 상승 또 대세 상승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멀은 시장이긴 하지만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나오는 수익률들도 우리 계좌에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단기 매매도 하시고 또 종목 기사나 이슈 이런 것들 뒤져가시면서 어떤 종목에 추가로 들어가서 물리기도 하시고 손절도 또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아직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시경제 전반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또 각국 중앙정부의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속도 조절이라든지 또는 나아지는 모습들은 보여지겠지만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 있는 시장은 아직 우리가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의 어떤 이 추세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긴 하향 추세를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격하게 상승에 대한 추세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죠. 그리고 더 길게 봤었을 때는 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이렇게 긴 물론 이제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은 긴 추세의 어떤 상승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락은 사실은 상승보다는 짧습니다. 항상 구간이 짧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내후년 시장이 실은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어느 정도의 반등 이후에
실은 이런 어떤 긴 횡보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기와 똑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00년 IT 버블 이후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하지만 앞으로의 1년 또는 2년의 상황은 이런 어떤 횡보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지 이 시기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하방과 상방이 정해진 상황에서 박스권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실은 종목의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실적이 나아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박스권 장세 또는 지지부진한 어떤 이런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도 주도하는 종목들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나오길 마련입니다. 그러면 2년, 3년 동안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을 아예 손 놓고만 있을 것이냐 또는 아예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년, 3년 동안 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찾아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려면 실은 계좌의 현금 관리, 또 현금 비중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지금 제가 항상 뭐 우리나라가 5분기 연속 빠진 적이 없었다. 6분기 연속 빠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빠졌다. 시장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10, 11, 12는 상승할 것이다.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 수익률이 큰 폭의 어떤 상승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시켜주지는 못할 거지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450 정도까지만 시장을 열어놓으시고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현금 관리 또 비중 관리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종과 종목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앞서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위한 2차 전지에 의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소재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고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 상승은 굉장히 이제 뭐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그치?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기 매도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에 대한 고민은 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5일선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타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상승의 속도는 조금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도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매도하려는 수급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 순차적으로 조금 분할로 매도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소재 업종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대규모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 모멘텀도 이미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발표를 했고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른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지금 시장에 이 공개되어 있는 또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수주권 외에 또 다른 수주권이 붙어야 되는데 뭐 딱히 예측할 만한 대규모 수주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빼고는요. 포드와 계약건이죠. 그 관련된 내용 빼고는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와의 계약건이나 뉴스는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로 지금까지 이마만큼의 상승이 있었다고 하면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이마만큼의 상승이 있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 이슈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붙지 않는다고 하면 더 올라가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도 좀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식을 사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 매도 구간으로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실적도 그렇고 수주 잔고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10% 이상 10%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죠. LG에너지솔루션도 그와 비슷한 정도 수준 8%, 7% 정도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의 이 마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계속 2차 전지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과연 2차 전지가 아직도 성장기
놓여져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만약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 각도의 폭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예전만큼의 어떤 성장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는 어떤 고민들을 시장에서 많이 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은 더뎌지고 오히려 주가가 횡보하거나 또는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하향 안정화라는 거는 그냥 일반 대형주들이 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겠죠.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면 어느 정도 또 오르고 또 다시 빠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한 달에 글로벌 이야기가 그냥 10,000대 팔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1000대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000대 팔린다라고 하면 그 중에 되게 한 200대에서 300대 정도가 전기차가 팔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월별로 아직 글로벌 모든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30%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최근에 월별로 자동차가 판매가 1000대가 글로벌 이야기에 전 세계에서 1000대가 팔린다고 하면 그 중에 한 300대 정도는 전기차가 팔린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숙기 시장에 접어들고 진입을 하려면 월에 1000대 중에 500대, 600대 정도가 팔리면 이제 성숙기 시장에 접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기차가 없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거라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한두 명 정도 전기차를 탔다면 이제는 3명, 4명 정도는 전기차를 타고 다닐 거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사실 성숙기 시장입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셀 가격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배터리 셀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셀 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고 마진율은 떨어질 것이고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반도체 시장처럼 계속해서 투자하고 거기서 또 싼 마진을 통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또 셀 가격이 오른다든지 소재 가격이 올라서 그걸로 셀 가격 어느 정도 또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마진 뽑아내고 이런 작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셀 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마진이 계속 떨어질 것이고 단가도 계속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오히려 시장의 예측과는 다르게 삼성 SDI는 판가 인상을 세게 했고 또 거기다가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가 되면서 마진율이 좋게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예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급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쫓아서 사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메이저 참여자들이 그걸 급하게 지금 사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틀렸네? 이거 사야 되겠구나. 라고 뒤늦게 깨우치면서 좀 급하게 들어오는 수급들이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겹쳐져서 순차적으로 찐 수급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북미권에서 굉장히 좀 활약도가 좋습니다.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수주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걱정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예측들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도 조금은 우울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3분기에 더 많은 실적 또 매출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또 한 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4분기 그러면 실은 연말까지도 대형주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일 수가 있겠고 또 연말 이후에 실적 발표 전까지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반짝 랠리는 가능해 보이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좀 해봐서 저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죠? 주가의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5일선과 21선이 좀 벌어져 있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 있을 거고 그 국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조금 담아볼 생각입니다. 연말까지 정도만 좀 보고요.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를 뚫어버리고 과감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80만 원 넘어서까지 가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80만 원 넘어서까지 가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한 번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72만 7천 원 또 75만 원 정도 선에서 60만 원대로 한 번 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80만 원을 트라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가능한 뭐 시나리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의 좀 좋아하는 종목으로 좀 오고 있는 상황이라 두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도 한번 탑픽으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소재 쪽에만 너무 집중을 했으니까 완성 셀 업체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다 씻어져서 날아갔잖아요. 2분기 대비 QOQ 너무너무 좋아지는 실적을 좀 보여줘서 또 예상과는 다른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는 시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좀 빠졌는데 이건 매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수 찬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건 SDI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한 7,200억 달러로 10% 이상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CDMO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CDMO가 뭐냐면 옛날에 CMO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만 했거든요. 근데 CDMO는 이제 뭐 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보물질 검출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다 통틀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소제약바이오, 신약개발에 집중하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작잖아요. 공장도 크지도 않고 또 생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약은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이나 국내 빅파마에서 그 약을 기술인에서 사갑니다. 이러면 이제 생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대량 생산을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임상도 대신 해주고 후보물질 검출도 해주고 다 해줘요. 삼성바이오 CDMO 이 관련 사업을 하면서. 근데 그 CDMO 관련된 사업에 지금 현재 캐파가 글로벌 뭐 상위권에 있는 수준이고 상위권에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사공장이 지금 부분 가동 중인데 만약에 전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매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짓누르고 있었어요. 실적이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수주잔고만 하더라도 4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제품이 상업화가 되면 수주잔고가 9조 원까지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셀트리온만큼은 하지도 않고 있지만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신제품이 또 내년에 출시가 되면 그것도 실적으로 또 애드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대충 영업이익이 한 8천억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1조 이상의 영업이익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제가 경기 3분면, 이 4분면 얘기를 하면서 3분면, 2분면에서 3분면으로 넘어가는 2분면에서는 제약바이오 하셔야 된다, 제약바이오 하셔야 된다, 단기적으로도 보셔야 된다, 아니면은 뭐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만 보셔라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셀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에 꼭 담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안 빠졌어요. 시장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도 빠진 게 거의 없거든요. 빠졌다가도 지금 다시 다 올라오는 구간이고요. 요 박스를 지금 긴 이 횡보 구간을 어떻게 좀 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뚫을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어떤 부분들까지 해서 쌍봉을 만들고 나서 쭉 빠져 있는 상황인데, 쌍봉 만들고 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이 모멘텀을 좀 가진다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 좀 물려 계신 분들 혹시나 계시면 과감하게, 제가 물타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과감하게 지금 시점에서 물을 한번 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셀트리온은 조금은 좋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헬스케어 이제 이번이 말씀드린 건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꾸 셀트리온 말씀드리면 헬스케어는 어때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둘이 똑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약 만들어서 헬스케어에 팔면 헬스케어가 그거 미국과 유럽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는 그냥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악어새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을 사시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시든 둘 중에 그냥 마음에 드시는 차트 모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대로 골라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 공이 같이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단기적으로 차트도 역 헤드앤숄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어떤 이 어깨가 처지는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면 W로 적어도 뭐 21만 5천 원까지 다시 한번 쌍목을 만들러 가겠죠. 거기서 만약에 모멘텀을 받아서 더 뚫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요 구간에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요 지금 선상을 뚫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수급들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까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철도노조 파업 이슈가 마무리가 안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잠깐 마무리를 시켰는데, 이 미국의 철도노조의 파업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철도노조 파업을 하면 뭐가 이슈가 되냐면요, 물동량이 마비가 됩니다. 이제 물류가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추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택배 사실은 또 자동차로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미국은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그거 운반하려면 기차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동차로 그거 수많은 양의 어떤 벌크, 뭐 석탄, 원자재 이런 것들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파업해버리면 인플레가 다시 한번 또 심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천연가스가 요때 이제 급등을, 철도노조 사건으로 또 이 유럽 사태와 함께 급등을 하다가 바이든이 개입을 하면서, 요때죠. 이제 철도노조 때문에 빠지다가 다시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바이든이 개입해가지고 화해 모드로 가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올겨울에 쓸 수 있는 천연가스 재고를 확충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돌면서 또 급락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고를 확충했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거는 언론이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립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요, 그거는 작년 대비해서 뭐 또는 재작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작년과 똑같이 쓰라는 법 없습니다. 덜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더 추워진다라고 하면 더 많이 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더 많이 쓰는 거지 더 적게 쓰는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 대란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고,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올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가격은 다시 한번 우상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인플레에 대한 어떤 천연가스 또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조금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도 안 하고 저도 물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천연가스 가격과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000원을 좀 회복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전고점까지 다시 트라이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요때 들어온 어떤 거래량을 저는 믿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래량은 아닌 것 같고요. 큰 그림을 보고 들어오는 거래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누차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장단기 금리차 역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요, 3개월물의 금리를 보시면 10년물 금리보다 지금 3개월물의 금리가 더 높아요. 4.11이죠. 3개월물은. 그리고 10년물은 4.04예요. 대체적으로 장기채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단기채의 금리보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장기채에 대한 어떤 금리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불황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침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금리를 미래에도 고정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욕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장기채에 대한 어떤 이 매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되면 이 채권보다는 다른 어떤 투자처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더 높아가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하고 다른 거를 좀 하게 되죠. 그러면 실은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내주고 확인을 좀 시켜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는 내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고민을 했었을 때는 여전히 국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늦추지 말으셔라. 그러면 만약에 이전번에 4.63% 정도의 수익률로 또는 4.5% 정도의 수익률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4.28%까지 빠졌으면 매매 이 금리 차이가 0.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그냥 4%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또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매매 차익으로도. 그리고 12월에 2표 대부분 2%대 초중반대의 금리로 좀 발행이 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앉아서 6개월도 안 돼서 3개월 만에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연한산으로 하게 되면 3개월이니까 곱하기 3이 12%거든요. 연 12%의 수익률을 단 3개월 만에 내버리는 12% 이상이 되겠죠. 2%, 1%에 5%니까 곱하기 20%, 그쵸. 연한산으로 20%의 수익률을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한 2달 만에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쪽,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두 섹터 정도만, 연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또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빠졌냐?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데, 하이닉스는 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줄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회사의 자신감의 차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 빠져. 우리 실적 안 나와서 상관없어. 우리 돈 많아. 우린 계속 투자할 거야. 디램 가격 빠져봐. 얼마만큼 빠지는지 보자. 또 한 번 치킨 게임이라도 불사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친 거고, 하이닉스는 거기서 한 발 뒤로 뺀 거죠. 우리는 투자 50% 줄일게. 힘들어. 못하겠어. 라고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어떤 표현인가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실적은 거의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회사 입장차가 다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내년에 안 좋아도 우리는 계속 투자할 거고, 디램 가격, 그럼 뭐 빠지면 어때? DDR5 조만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거 그냥 싸져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래도 증설해가지고 물량으로 승부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얘기를 했죠. 좀 쫄리니까 투자는 좀 줄이고 우린 좀 추이 좀 볼게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그냥 대놓고 그냥 감산을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도저도 안 하는 어떤 이 상황이 돼버려서 아마 수급적으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들에 있어서. 그럼 결론이 뭐냐?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계속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언급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삼전은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전이 물량을 늘리면 가격은 계속 빠질 거고, 삼전이 물량을 줄여버리면 가격은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감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진 못합니다. 투자는 줄일 수 있죠. 하지만 감산 이런 얘기는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단합 이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려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 하는데, 라인별로 뭔가 공정에 좀 차별화를 둬서 생산 출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대놓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부분들로 가격 조정을 좀 할 테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디램을 물량으로 좀 승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한꺼번에 그냥 쇼커버 물량일까라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한꺼번에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200일선 이 부분까지는 연말에 또 시장도 끌어올려주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의 개별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도 주요하지만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단기적으로나마 연말까지 재차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탑픽은 전기차. 그동안 소재가 좋았으니까 이제는 거래소 쪽에 셀 업체들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쪽에서 요 5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한번 연말까지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저는 다만 그 종목들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한번 오늘 라이브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네요. 머니짱님께서 공구먼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가가 조금 실적도 한번 볼까요? 뭐 이게 거래량도 없고 완전 바닥을 기고 있네요. 작년에 100억, 올해 2분기까지 65억.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올해 3분기 실적도 좀 나아진다고 하면, 좀 더 뭐 긍정적인, 상황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가 18,000원이면 굉장히 조금 높네요. 현재 수준에서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나야 되니까, 18,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예. 거래량이 없어도 너무 없는 수준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요거는 아마 쇼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15,0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시간과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요때 이 점상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때 올라갔던 매물들이 다 지금 이제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매수했던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거고, 그 쏟아져 나온 것들이 받아졌던 물량들을 지금 다시 다 끌어올려서 완전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했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봤었을 때 15,000원 정도 수준이고, 실은 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한 3, 4일 정도 그냥 짧은 추세를 만들고 꺼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같이 5일선을 이탈을 해버리면, 실은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한 며칠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5일선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과감하게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지금 18,000원인데 이거를 뭐 반토막 내고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긍정적인 조금 생각을 좀 가지고, 코스닥도 만약에 거래소가 좋아지듯이 시장에 조금 다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면, 모르겠습니다. 13,000원 정도, 15,000원도 힘들 것 같은데, 13,000원 정도까지면 한 번쯤은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고민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라이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